네, 안녕하십니까. 으라차차 원동기 BMW 코오롱모터스 원동엽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X6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창원으로 이제 장거리 이제 출고를 가면서 이제 BMW X6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을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타고 있는 BMW X6는요, 이제 BMW를 대표하는 완전 스포티한, 스포츠 쿠페형 SU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5, X6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BMW는 짝수들은 이제 전형적인 다 쿠페형 디자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6 같은 경우는 이제 X5급 차체를 갖고 있는데 이제 쿠페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X5보다 좀 더 날렵한 주행이 가능하고 보다 더 이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MW X6 4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차량 가격이 한 1억 2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반도체 영향 때문에 차량 가격은 조금씩 매달 바뀌고 있지만 보통 1억 2천대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i 엠팩은 말 그대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이제 BMW 하면 뭐죠? 실키 6. 네. 6기통 가솔린 직렬이다 보니까 소음이나 진동에 굉장히 강하고요. 이 주행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X6는 일단 전장이 한 4935mm 정도가 돼요. 사실 스포츠 쿠페형이라고 하지만은 길이가 굉장히 큰 대형 SUV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편안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40마력의 45토크를 내는 넉넉한 출력을 내는 차량이기 때문에 편안함 뿐만 아니라 달리기에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려 제로 100은 5.5초로 보시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BMW SUV는 사륜구동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요. 이제 이 사륜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바퀴를 직접적으로 이제 구동력을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낼 수도 있고요. 이런 커브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더 꽉 잡고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차가 크다 보니까 연료통은 한 83리터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기름은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 만큼 재밌죠. 사실 연비도 좋고 힘도 좋고 다 잡는 차량은 없겠죠. 그리고 X6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짝수형 SUV다 보니까 재미를 위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SUV는 타고 싶은데 나는 좀 빨리 달리기도 하고 이 운전의 재미를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창원까지 고속주행을 해보면서 한번 좀 느끼는 거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으라차차 원동기! 보통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어쨌든 쿠페형이다 보니까 뒷좌석이 불편하지 않은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6도 그렇고요, X4도 그렇고 이 시리즈 4 시리즈 뒷좌석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쿠페형, 당연히 뒷좌석은 조금 포기되는 게 맞겠죠. C필러를 과감하게 이제 꺾어져서 내려가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고속주행 하실 때 이 공기저항이 타고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눌러주는 효과를 있어요, 차체를. 그래서 다운포스 효과를 일으키면서 조금 더 바닥에 달라붙어서 가는 그런 주행감을 대신 얻을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X6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외관에서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뒷모습을 되게 이쁘고 멋지고 화려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물로 보시면은 제가 뭐 차량도 시승도 해드리고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텐데 X6 뒷모습이 굉장히 이뻐요. 이제 차들이 이 뒤에 엉덩이가 굉장히 볼륨감 있게 빵빵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 이쁘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포르쉐 같은 경우도 카이엔도 그렇고 그런 뒷 볼륨감이 좋은 차량들을 저희가 보통 이쁘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X6는 딱 전형적인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X4는 뒷좌석이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차급 자체가 차 길이가 4800mm가 좀 안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X6 같은 경우는요, 쿠페형 SUV다
않더라도 어쨌거나 대형 SUV입니다. X7 바로 밑에 급에 있는 차량이고요. 어쨌든 대형 SUV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저는 사실 좁다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가끔씩 뭐 뒷좌석에 타고 뭐 점심시간에 어디 이동하거나 할 때도 제가 키가 190이 아니고 180도 아니고 178이거든요. 근데 일단 뭐 머리 공간은 제 키에서는 뭐 상당히 여유롭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머리가 답답하거나 뭐 무릎이 좁다거나 뭐 등받이가 너무 서 있다거나 사실 이런 느낌은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X4는 확실히 좀 불편합니다. 특히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뒷좌석은 많이 불편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는 그런 뭐 패밀리카로서에서도 적당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X6는요 말 그대로 340마력을 이제 넉넉한 출력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고속 이런 쏘는 재미가 좀 있어요. 사실 모든 제조사의 공통적인 느낌인데 SUV들이 보통 세단에 비해서 승차감이 떨어진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동급 세단, 동급 SUV끼리 비교를 하면은. 근데 보통 SUV가 세단보다 승차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전고가 높기도 하고 세단에 비해서 보통 전장이 짧은 차량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이 충격 완화 효과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승차감이 좀 더 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X5나 이런 X6 모델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이건 과장이 아니고 제가 F10 5 시리즈를 타고 있는데 X6를 탈 때마다 너무나 신세계예요. 너무 편해요. 근데 또 그렇다고 뭐 일본 차량이나 뭐 현대차처럼 이게 막 엄청 말랑말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5 시리즈나 뭐 M5, 뭐 M3 이런 차량들처럼 엄청 하드하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딱 기분 좋은 승차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멀미 유발도 안 하고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도에 따라서도 이 서스펜션 전고가 위아래로 내려가요. 위아래 총합산 80mm 정도를 전고 조절이 가능하고요. 보통 가장 이제 위로 높게 올리면은 이제 오프로드도 무난하게 좀 탈 수가 있고, 시내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높은 전고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30km가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한 레벨이 다운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레벨에서 60km 이상 속도가 이제 내실 때는 또 이제 기본 노멀 모드로 서스펜션 전고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놓고 주행하실 때는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가장 낮은 레벨, 제일 낮은 레벨은 이제 적재함 모드라고 그래서 적재할 때 이제 가장 낮게 하는 건데, 주행할 때는 그 모드는 안 되고요. 그 바로 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스포츠 모드를 놓았을 때 이 전고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레벨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BMW에서 나오는 럭셔리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하드한 M 스포츠보다는 조금 그래도 아직은 조금 부드러운 그런 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충분히 쏘는 데 있어서 뭐 불안정한다거나 조금 뭔가 뜬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쿠페형 유려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행감이 되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좀 밟아볼게요. 잘 달리면 또 뭐가 잘 돼야 되죠? 네, 브레이킹이 굉장히 잘 들어요. X6는 밟아봐도 전혀 불안감은 없어요. 물론 소리로 느껴지는 이런 거리는 것 때문에 조금 내가 빨리 달리고 있구나, 이게 손에 땀이 날 수 있는데, 정말 제대로 전방 주시 잘 하면서 운전을 하시면 전혀 그런 불안한 느낌은 전혀 들 수가 없어요. 으라차차 원동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에어 서스펜션을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이 차량을 소유하고 탄다라고 하면은 항상 가장 낮은 레벨로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느낌이 너무나 딱 좋아요. 막 너무 이렇게 강하지도 않고
또 너무 이렇게 물렁물렁하지도 않아서 저는 딱 그 레벨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동안 반도체 영향 때문에 서스펜션이 바뀌었어요. 뭐 어떤 모델은 에어 서스펜션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모델은 이제 전자식, 그러니까 전자식 M 어댑티브 서스펜션, 전자식 감쇄력 조절하는 이 서스펜션 감쇄력을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M5나 뭐 이런 차량에 들어가는 서스펜션이에요. 확실히 그 차량을 탄다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스포츠카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거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들마다 성향 차이가 다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한테 있어서 X6의 그 정도까지는 조금 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 BMW X6 이제 좀 실내를 좀 보자면, 이 스와로브스키에서 수급하는 이 크리스탈 겨붕이 굉장히 이뻐요. 제가 봤을 때 한 열에 10분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은은하게 안에 X자가 또 새겨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 레벨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이 차량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뷰가 들어가다 보면서 이 반절 주행의 정확도는 굉장히 정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이전 세대에서 카메라 두 개로 이제 도로를 바라봤던 게 지금 이제 세 개로 바라봐 주면서 이 반절 주행이 좀 더 정확해지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들도 좀 더 안정적으로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뷰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전방 주심하면서 가끔씩 눈만 희끗희끗 아래로 쳐다보면은 내 옆에 화물차가 지나가는지, 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지, 또한 차들이 지나가는지, 이런 거를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시선을 또 다른 데로 분산을 시키지 않으셔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스포티한 이 드라이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뭐 메리노 가죽이 들어가는 게 있고 바네스카 가죽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 사실 개인차예요. 나는 좀 오염에 적고 좀 내구성이 좋고 그래도 좀 단단한 좀 시트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바네스카 가죽이 맞는 거고요. 몸을 쫙 감기는, 이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감기는 맛이 좋으면 메리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메리노는 오염에 약해요. 이제 가장 가죽의 이 본연한 그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대신에 오염에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MW X6가 이런 스포티한 드라이빙이 좀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 전시장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면은 포르쉐 카이엔이랑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포르쉐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차죠. 엄청 좋아요, 카이엔도. 근데 확실히 데일리로서 타면서 스포티한 걸 타시기에는 X6 또는 X5 만한 게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카이엔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으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M50i 같은 경우는 미쳤거든요, 성능이. 사실 그거는 뭐 거의 X6M이랑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그런 M50i 같은 모델들도 한 1억 5천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이제 할인까지 추가로 받으시면은 가격 대비 뭐 카이엔이랑 비슷한 가격이지만 좀 더 좋은 성능과, 또 어떻게 보면 이 X6는 되게 남자다운 디자인이잖아요. 하지만 또 쿠페형의 이런 유려한 모습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X6 사세요. 저도 돈만 있으면 만약에 저한테 1억 5천이 있다, 뭐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 저는 고민도 안 하고 X6 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BMW 예전 모델 타셨던 분들이 M 스포츠 모델 타시는 분들, 이 핸들이 많이 무겁지 않냐, 또는 너무 많이 무거워서 불편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X6와 X5 모델들의 M 패키지에 들어가는 이 핸들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아우디처럼 막 가볍지도 않아요. 적당히 가볍고요. 고속에서는 정말 많이 쏠 때는 또 적당히 무거워지기도 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얘 형태가 전고도 X5보다 낫고, 뭐 세팅 자체도 좀 다르고,
쿠페형 디자인이고 안쪽으로 이렇게 좀 중앙으로 몰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칼치기가 좀 잘 돼요. 물론 안전운전 해야죠. 제가 뭐 맨날 이렇게 칼치기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브나 이렇게 뭐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이럴 때 굉장히 안정감 있고 부드럽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와, 와, 미쳤다, 진짜. 오, 미쳤습니다. 얘는 스포츠카야, 스포츠카. 아니, 이 덩치로 이렇게 쏴준다고? 이거를, 이 차 저 차 타보고 또 지금 제가 여기서도 좀 일하면서 느끼는 게 포르쉐 미만 브랜드 중에서는 저는 그냥 BMW가 그냥 짱인 것 같아요. 다 각자의 매력이 있지만 저한테는 또 제 성향에는 BMW가 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차를 안 사줘요. BM 막 너무 잘 나가니까 타면은 사고 나지 않냐.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 차가 재밌게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재밌는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도 있지만 그만큼 또 안전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적당하게 안전하면서 적당하게 스릴을 주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진짜 지금 그 브레이크 밟았을 때 멈춰야 된다라면 또 멈춰주는 애다 보니까 저는 BMW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X6 사세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언제 제 아내가 보고 있다면 이거 보고 X6 사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X6는 사야겠는데? 저도 애기가 하나가 있거든요. 애기가 하나 있는데 일단 5 시리즈 그 옛날 거 F바디로는 사실 지금 키로수도 너무 많이 타기도 했고 바꿀 때가 되긴 됐어요, 차를. 근데 일단 짐도 너무 안 들어가고요, X6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일단 차가 노잼이에요. 이거 타다가 그거 타면은 집 갈 때 현타 와요. 차 바꾸고 싶어서. 저는 GLE, Q8, GV80은 사실 여기에 끼기는 좀 그렇고 그 3, 4 중에서는 당연히 저는 X6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걸로 더 특별한 차량으로 한번 제가 시승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좀 창원 가는 길이라서 아직 256km가 남았거든요. 이런 시간에도 출국 가는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어렵게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으라차차 원동기.